안녕하세요. 아들 셋을 키우고 얼마 전에 막내 아들을 장가 보낸 60대 여성입니다. 아들 셋을 키우면서 정말 갖은 고생을 다한 것 같네요. 아들들 장가 보내려고 가게를 팔았는데 그것도 부족해 대출도 받게 되었습니다. 장가 보내는데 빚까지 쓰는 거냐고 따지시는 분도 있었지만 아들이 기왕이면 돈 걱정 없이 결혼 생활을 시작했으면 했습니다. 무리해서 유명한 선생님을 모셔서 과외도 시키고 서울에 있는 대학도 보냈는데 결혼도 학벌 좋고 잘난 집안과 했으면 하는 제 바람이 컸습니다. 욕심이 과해서 그랬을까요?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게 된 후로는 보여지는 것에 집착하지 않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왜 이렇게까지 아들 학벌, 직업, 돈, 그리고 결혼 상대에 집착할까 싶으실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자식이 잘 나가고 돈도 잘 벌어오면 좋으실 텐데요. 결혼 상대도 남들한테 자랑할 만큼 멋진 상대면 금상첨화라는 생각도 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이 너무 과해서 큰 화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다 제가 대학도 못 나오고 못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초등학생 때부터 친했던 친구들은 다 대학을 나오거나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남편을 만나기 전 젊었을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친구들이랑 어울릴 때면 늘 비교가 됐었죠. 동창 모임이 있을 때마다 위축됐지만 제가 모임에 나가지 않으면 친구들이 저에 대해 뒷담을 하거나 안 좋은 이야기를 할까봐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고급 한식당에서 열리는 모임에 참석했는데요. 그날도 끝까지 자리를 같이 하고 있다가 화장실에 들렀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다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친구들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쟤는 우리 중에 친한 사람도 없으면서 왜 매번 나오는 거야? 틈만 나면 연봉은 얼마나 올랐냐? 실수령액은 얼마나 되냐고 묻기만 하고 돈밖에 모르는 것 같아. 다들 명품 들고 다니니까 갑자기 가품 사서 들고 온 거 봤어? 쟤는 어쩜 저렇게 사는 거니? 그 자리에 갑자기 명품을 들고 온 사람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동창 말대로 가품을 들고 온 것도 많았고요. 명품에 대해 잘 몰라서 친구들이 많이 들고 다니는 걸 사온 것인데 티가 날 줄은 몰랐습니다. 창피한 마음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하고 모임 자리를 빠져나왔는데요. 집으로 가는 길에 눈물을 흘리면서 자격지심에 괴로워했죠. 하지만 사람 마음이 그런 수모를 겪었다고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엄마께서 간호사를 만나보라고 하면서 선자리를 만들어주셨습니다. 의사였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어디 의사가 저를 만나주겠어요. 간호사도 전문직이니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했습니다. 바로 거기서 남편을 만난 거고요. 남편은 저한테 관심이 없어 보였지만 저도 인생 한 편 펴보려고 적극적으로 대쉬했습니다. 어떻게든 대화를 이어가려고 애쓰다 보니 남편도 제게 마음을 열어주었죠. 그렇게 두 번째, 세 번째 만남을 이어가고 나서야 나이도 나이인지라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만나보자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남편이 간호사가 간호조무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억울한 마음에 엄마에게 달려가 어떻게 된 거냐고 따졌더니 저희 엄마가 저를 호되게 혼내셨습니다. 네가 지금 제정신이니? 정서방이 간호사면 뭐 어떻고 간호조무사면 또 뭐 어때? 너는 대학도 안 나온 게 따지는 게 왜 이렇게 많아? 그렇다고 네가 직업이 있어 돈이 있어. 정서방이 결혼해준다고 할 때 냉큼 가서 결혼식 올려. 저희 부모님께서 네 처지에 간호조무사도 옳았구나 감사해야 한다고 하셔서 울며 겨자 먹기로 만남을 이어나갔는데요. 부모님 말도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이 예쁜 것도 아니고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저 좋은 남자 만나서 얼른 결혼하는 게 효도라고 생각해서 남편과 짧은 만남을 끝내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얼떨결에 떠밀려서 결혼한 것 치고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시댁에서 원하는 대로 아들을 낳게 되었고 총 3아들을 출산하게 돼서 시어머니께서 되게 좋아하셨으니까요. 게다가 첫째는 선생님, 둘째는 공무원이 되어서 어깨 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막내 아들이 문제였죠. 막내 아들은 저를 닮아서 수동적이고 소심했습니다. 진취적으로 뭘 하겠다고 나선 적이 없어서 골치 아팠는데요. 이름 없는 지방대를 졸업하고 군대를 다녀온 뒤로 작은 중소기업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막내 아들이 참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남자로 태어나서 뭔가를 이루고 가야 할 텐데 전혀 욕심이 없어 보였거든요. 하지만 막내 아들에게 오래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는 여자니 한번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진짜로 여자친구를 데려왔길래 맛있는 밥을 해주면서 이것저것을 물어보았는데요. 졸업한 대학이랑 하는 일을 물어보니 예상 외의 대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서울대 성악과 나왔고 지금은 아이들 가르치고 있어요. 원래 공연도 하고 그랬는데 몸이 약해서 엄마가 은퇴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엄마도 서울대 성악과 출신이셔서 저희 엄마 말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며느리 말로는 며느리 집안 자체가 전부 다 서울대에 버금가는 명문대 출신이라고 하더군요. 저희 막내 아들이 보잘것 없어서 비슷한 스펙의 여자를 만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여자를 만났는지 정말 신기할 따름이었죠. 그 뒤로도 사돈 어른과 한두 번 마주쳐서 만난 적이 있는데 정말 기품 있어 보였습니다. 배운 집안은 정말 달라 보이더군요. 저는 막내 아들의 여자친구를 며느리감으로 정해두고 막내 아들에게는 절대 헤어지지 말고 잘해주라고 말해두었습니다. 며느리가 학벌이랑 집안만 좋은 것이 아니라 성격까지 좋았습니다. 제가 감기 몸살에 걸려서 누워있다고 하니까 집까지 찾아와서 저녁을 차려주고 청소를 해주었습니다. 제가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말려봐도 며느리는 손까지 내저으며 공손하게 말하였습니다. 어머님,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누워 계세요. 밥 차리고 청소하는 게 뭐가 힘들다고 그러세요. 몸도 안 좋은데 제가 차린 밥 드시고 약도 드신 다음에 푹 주무셔야 해요. 남도 아니고 며느리 될 사람이니까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는 며느리가 한 말에 크게 감동받아서 반찬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거나 형제나 친척들에게 자랑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똑똑하고 부지런한 며느리라면 제 노후도 걱정 없을 거라고 호언장담했었는데요. 당연히 아들이 그런 며느리랑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고민도 하지 않고 승낙했습니다. 상견례 자리도 수월하게 가지고 며느리가 혼수도 8천만 원어치를 해온다고 하였습니다. 결혼식 자금도 며느리 쪽에서 다 지불하면서 성대하게 올리자길래 간담이 서늘해졌죠. 저희 보고 집만 해오면 된다고 해서 거짓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10억짜리 아파트를 해놨는데 인테리어 업체랑 엉망으로 해놔서 여기저기 물 새고 난리 났다. 그거 소송 준비하느라 정신없어서 당분간 나랑 같이 살아야 할 것 같으니 일단 짐 싸고 우리 집으로 와라. 사실 10억짜리 아파트도 없었고 준비해 놓은 신혼집도 없었습니다. 제 처지에 해줄 집이라고는 단칸방뿐이었지만 서울대 출신의 좋은 집안을 가진 며느리를 포기할 수 없었죠. 저희 아들도 제게 10억짜리 아파트가 있는 줄 알고 언제 그런 재산을 모아뒀냐고 좋아했습니다. 다행히 며느리와 아들이 하나하나 캐묻지 않고 저희 집에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한 집에 산 지 한 달이 지났을까요? 거짓말을 한 것 때문에 벌을 받게 되었는지 참하고 성실하던 며느리가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랑 있을 때에는 제게 상냥하게 대하고 집안일도 잘해주더니 아들이 출근하러 나가면 180도 변해버렸죠. 집안일을 하기는커녕 소파에 들어놓은 채 일어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안일을 하면서 며느리에게 눈치를 줬는데요. 눈치 보지도 않고 오히려 짜증을 내면서 제게 비키라는 거 있죠? 아씨, TV 안 보이잖아요. 지금 드라마 보고 있는 거 안 보여요? 왜 지금 청소기 돌리는데요? 제가 쉬고 있으니까 눈치 주시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알겠으니까 청소기 저기 놔두시면 제가 시간 날 때 돌릴게요. 며느리가 제게 소리를 지르는 걸 처음 보아서 너무 놀랐습니다. 그동안 말수도 없고 조용히 고개만 끄덕이던 며느리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제가 아무 말도 못하니 며느리가 슬슬 본색을 더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요리를 하고 있는데 와이셔츠를 가지고 와서는 버럭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어머님, 이거 설마 세탁기에 그냥 돌리신 거예요? 정말 미친 거 아니야? 이게 얼마짜린 줄 아세요? 큰맘 먹고 지른 건데 이걸 그냥 돌리면 어떡해요? 아, 진짜 짜증나게. 제 눈엔 멀쩡해 보이는데 며느리가 와이셔츠가 다 늘어났다면서 바닥에 집어 던졌습니다. 며느리한테 화를 낼까 말까 고민하다가 있지도 않은 10억짜리 아파트가 눈앞에서 아른거렸습니다. 며느리와 한바탕 하면 이 10억짜리 아파트가 거론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입을 꾹 다물었죠. 저는 며느리가 그러든 말든 저녁을 마저 만들어서 상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그날 상당히 열이 받았는지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탁 하고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밥그릇을 들고 싱크대로 가더니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 있죠. 제가 놀래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따지니 며느리가 뻔뻔하게 대꾸했습니다. 밥이 너무 맛없어서 못 먹겠어요. 헛구역질 나오겠다고요. 언제까지 어머님 요리 먹어야 해요? 아파트는 언제 주실 건데요? 며느리가 제가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러는 걸까요? 불편한 한편 며느리 행동이 괘씸해져서 퇴근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이 사실을 전부 다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아파트 때문에 그런 것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제 말을 믿지 않고 헛웃음을 지며 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소정이가 엄마한테 옷 집어던지고 엄마가 해준 밥을 쓰레기통에 다 버려버렸다고? 그게 말이 돼? 소정이가 내 앞에서 그런 적 없어. 뭐 때문에 싸워서 이러는 건데? 소정이랑 같이 이야기해보자. 아들 눈빛이랑 말투를 보아하니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역정을 내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다른 사람한테 며느리의 두 얼굴을 말해준다고 해도 이 사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저희 아들처럼 여자 둘이서 기싸움을 하느라 일어난 일이라고 믿었을 텐데요. 며느리도 아들 녀석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는지 갑자기 나타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어머님이 하라는 대로 청소도 하고 밥도 차리고 있는데 뭐가 도대체 마음에 안 들어서 이러시는 건데요. 이렇게 거짓말하지 마시고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제가 눈치 주는 것도 모자라 시집살이를 모질게 시킨다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언제 그랬냐고 따지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이럴 거면 나가 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버럭 소리를 지르며 오히려 저를 나무랬습니다. 며느리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지 이렇게 협박하는 게 어딨어? 엄마가 10억짜리 아파트 있다며. 그 아파트 소송 끝나고 인테리어 업체 새로 구해서 집 고칠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라고 할 때는 언제고 갑자기 왜 이러는데? 아들이 저보고 마음에 안 들면 말해서 고치게 하고 하나씩 알려주라고 타일렀습니다. 자기 지갑 사정도 알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말하길래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놈의 아파트. 제가 거짓말해서 이 사단이 난 건데 어쩌나요. 인과응보라고 생각하고 갑질하는 며느리와 같이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느리를 사춘기 딸이라고 생각하고 어르고 달래거나 대화를 피하다 보니 요령이 생기더군요. 이렇게 시간을 끌다가 소송해져서 돈을 다 날리게 되었다고 핑계를 댈까 고민하던 찰나였습니다. 제가 안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줄 알았는지 며느리가 거실에 있는 제 짐을 뒤지고 있더군요. 제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돈을 훔치더니 자연스럽게 다시 넣어놓고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지갑에 계속 돈이 비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때였습니다. 저를 못살게 구는 것도 모자라 돈까지 훔치고 있었다니. 저는 이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놨다가 제 가방을 열심히 뒤지고 있는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이런 도둑년 같으니라고. 네가 내 지갑에 손대는 거 다 봤다. 동영상으로 찍어놓은 것도 있으니까 거짓말할 생각하지 마라. 우리 아들한테 다 말해서 너 이혼시킬 거야. 이렇게 말하면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무릎을 꿇고 버릇없게 굴어서 죄송하다는 말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당당하게 고개를 들어올리더니 저를 비웃더라고요. 저한테도 보여줄 게 있다면서 아들과 어떤 여자가 같이 식사하는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괜히 이러는 것 같아요? 남편이 생활비도 적게 주고 맨날 늦게 들어와서 뭐 하나 봤더니 바람을 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보고 도둑년이라고요? 당신 아들은 불륜이나 저지르고 다니는 주제에 나한테 도둑이라고 할 자격 있어요? 제가 쫓아다니면서 증거로 남겨놨으니까 이혼 소송 준비나 하고 계세요. 아들이 직장 동료랑 식사한 것이 아니냐고, 어떻게 이게 불륜 증거냐고 따져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또 다른 사진을 보여주더군요. 그 사진은 아들과 직장 동료가 팔짱을 끼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을 본 순간 며느리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일러서 사이가 안 좋아지면 그 김에 이 증거들을 가지고 이혼해서 어마어마한 위자료를 물게 할 거라고 선언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이 며느리를 배신하고 다른 여자를 만났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믿었지만 아들이 이혼당할까봐 혼자 며칠을 끙끙 앓고 있었는데요. 그 덕분에 며느리는 제 앞에서 여왕 노릇을 하며 승승장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부터 잠자고 있는 저를 깨우더니 자기 속옷을 제 얼굴에 던지는 거 있죠? 시간이 지금 몇 시인데 아직까지 자고 있어요? 얼른 일어나서 밥 차리고 청소해야죠. 표정이 왜 그래요? 내가 집안일 안 하고 누워있을 때는 왜 이렇게 게으르냐? 얼른 이것 좀 해봐라 닥달하더니 똑같이 당하니까 기분 나쁘죠? 날같이 생각해서 잔소리 좀 했던 건데 그걸 복수하는 것이니? 세상에, 아침부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시어머니 얼굴에 속옷을 던지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그렇게 싫으시면 댁 아드님 이혼시키시던가요. 가정 버리고 바람핀 놈이 누군데 어머님이 왜 억울하세요? 그렇게 억울하시면 동네에 소문내버릴까요? 며느리의 협박을 들은 순간 입이 선뜻 움직여지지 않더군요. 결국 저는 그날부터 모든 집안일은 물론 며느리의 옷을 다려주고 며느리의 속옷을 손빨래하는 일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이런 수모를 다 겪고 있으니 점점 분한 마음이 가라앉질 않았습니다.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아들이 정말 바람을 피고 있는지 알아내야 할 것 같아서 아들 뒤를 쫓아다녔습니다. 다행히 저희 아들은 회사 집을 반복하며 어디 다른 데로 새지도 않고 성실하게 일만 하고 있었죠. 그때부터는 아예 며느리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도대체 어떤 여자길래 얌전하고 참한 여인애인 척 연기를 하는지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를 졸졸 따라다닌 지 3주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며느리가 친구들을 만나고 돌아왔는지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를 불러보더군요. 마치 제가 없으면 뭐라도 할 사람처럼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제 이름을 부르길래 베란다 구석에 몸을 숨겼습니다. 며느리가 집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방문을 열어놓은 채로 무언가를 하고 있더군요. 저희 집 구조가 베란다에서 몸을 일으키면 방안이 보여서 며느리가 무얼 하는지 손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무언가를 훔치거나 저를 골탕 먹이려고 술을 쓰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군요. 입고 있던 옷을 벗더니 서랍에서 새 옷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며느리 등에 믿을 수 없는 것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보았죠. 바로 TV에서나 보았던 흉측한 문신이었습니다. 커다란 용문신이 떡하니 새겨져 있어서 며느리가 보통 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세상에 어떤 여자가 등에 용문신을 새기겠어요. 만만치 않은 과거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아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옷을 챙겨서 화장실로 들어가 샤워를 하길래 서둘러 집을 나왔습니다. 그 길로 바로 사돈댁을 찾아가 문을 두드렸는데요. 사돈이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니 이내 반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사돈, 무슨 일로 이렇게 찾아왔어요? 우리 딸이 신세를 많이 지고 있죠? 아파트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프다는 말 전해 들었어요. 설마 우리 딸이 빨리 아파트 달라고 떼쓴 거예요? 사돈 어른은 갑자기 찾아온 제 눈치를 살피면서 며느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농담하는 것처럼 웃으면서 이야기했지만 사돈 어른은 자기 딸이 얌전한 척 연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저를 떠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런 거 아니라고 오랜만에 뵙고 싶었다는 핑계를 대고 있었습니다. 사돈 어른은 저를 위해 차와 다과를 내오고 며느리 근황을 물었습니다. 그때 사돈 어른에게 급한 전화가 와서 자리를 떴는데요. 저는 얼른 며느리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뒤져보았습니다. 역시나 제 예상대로 서랍 깊숙한 곳에 며느리의 앨범 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서울대를 졸업한 줄 알았는데 생전 처음 듣는 전문대 졸업 앨범이 있더군요. 게다가 다른 사진을 보니 북주족 시절 사진도 있었습니다. 오토바이를 한 줄로 쭉 세워놓고 남자들이랑 찍은 사진이었는데요. 며느리가 짧은 치마를 입고 까만 라이더 자켓을 입고 있는데 전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며느리의 대학교 졸업 앨범 사진은 제 핸드폰으로 찍어놓고 폭주족 사진은 몰래 챙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척 얼른 며느리 방을 빠져나와서 사돈 어른이 돌아오자마자 급한 전화가 왔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급히 사돈댁을 나서려다가 슬그머니 물어보았습니다. 사돈 어른도 서울대 출신이라고 들었는데 혹시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게 갑자기 전화 온 친구가 서울대 동문을 찾고 있다고 하네. 서울대? 어머, 난 대학도 안 나왔는데 왜 갑자기 서울대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집안에 서울대 나온 사람 없어요. 설마 우리 딸이 그랬어요? 아니에요. 내가 착각을 한 것 같네. 급한 마음에 잠깐 헷갈렸어. 아유, 놀래라. 우리 딸이 어렸을 때 나 서울대 교수라고 말하고 다녀서 난감했던 적이 있었거든. 그때가 8살이었나? 지금은 다 컸는데 설마 그러겠어요? 그쵸? 사돈 어른도 순간 불안한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며느리의 본성을 알고 있었는지 제발 아니라고 말해달라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더군요. 사돈 어른이 무슨 죄인가요? 그동안 사돈 어른을 지켜본 결과 악하게 태어난 딸 때문에 고생을 하는 것 같아서 그런 거 아니라고 둘러대고 얼른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제 예상이 맞았던 거죠. 며느리가 가족 자체가 서울대 출신이라고 했는데 순 거짓말이었습니다. 사돈 어른에게는 착각을 한 것 같다고 말하면서
그 길로 아들이 다니는 회사 앞으로 달려가 잠깐만 보자고 했죠. 아들이 일하다 말고 급하게 1층으로 내려와 저를 찾았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긴 설명 없이 이것 좀 보라고 하면서 며느리의 사진을 보여주었는데요. 아들이 처음에는 며느리를 몰라보더니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너도 믿기지 않지? 나도 사돈댁 갔다가 발견해서 깜짝 놀랐다. 과거에 잠깐 놀았던 거면 내가 말을 안 해. 옷 갈아입을 때 슬쩍 보니까 등에 커다란 용문신이 있더라. 대학 시절 졸업 앨범도 보니까 서울대가 아니라 전문대 나온 애야. 사돈 어른한테도 서울대 출신이냐고 물어봤는데 아니래. 도대체 어떻게 만난 여자길래 진짜 서울대 나왔는지 확인도 안 하고 만난 거니? 저는 그런 여자인 줄 몰랐어요. 자기 입으로 서울대 나왔고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다고 하니까 믿었죠. 누가 그걸 확인해 보려고 하겠어요. 이러고 있을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소정이한테 따지러 가야겠어요. 따지러 가기 전에 알아야 할 게 있다. 소정이 몰래 만나고 있는 여자 있니? 며느라가가 그러던데. 뒤를 쫓다가 네가 여자랑 단둘이 밥 먹고 팔짱 끼고 있는 모습을 봤다고 하더라. 나도 그 사진을 봤고. 사진이요? 도대체 무슨 사진을 말하는 거죠? 소정이가 뭐라고 하면서 그 사진을 보여줬는데요? 아들 녀석이 잔뜩 흥분한 채 묻길래 며느리의 실체를 빠짐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이 바람을 핀 증거를 대서 이혼 소송을 할 거고 거에게 위자료를 요구할 거라는 며느리의 계획을 다 이야기해버렸죠. 제가 이렇게 말하니 아들이 자기는 바람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에게 배신감을 크게 느꼈는지 갑자기 반차를 쓰고 나왔겠다고 말하더군요. 아들이 급하게 집안일 문제로 휴가를 낸다고 말하고 저와 함께 며느리를 찾으러 갔습니다. 며느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평소처럼 소파에 누운 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다리를 건들건들거리면서 다 큰 처녀가 배를 푹푹 긁으면서 크게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죠. 아들 앞에서 늘 다소곳하게 앉아있던 애라서 아들이 처음 보는 모습이었을 겁니다. 원래 아들이 들어올 시간이 아니라서 며느리가 아들이 들어오자 깜짝 놀라 얼른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왜 일찍 들어왔냐고 물으니 아들이 며느리 얼굴에 사진을 집어던지면서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당신 친정에 갔다가 발견했대. 당신 서울대 나온 것도 아니라며? 등에 용문신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야? 언제까지 숨기려고 그랬어? 나랑 결혼하기 전에 애들 가르친 건 맞긴 한 거야?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이 사진들 어디서 가져왔는데 그래? 이거 가짜야. 합성. 그래. 합성된 거야. 며느리가 되지도 않는 거짓말을 내뱉길래 제가 나서서 아들이 바람을 폈다는 사진 원본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거야말로 합성된 거 아니냐고 따지니 아들이 당장 그 사진을 내놓으라고 하더군요. 그 사진을 본 아들이 사진 속 여성이 사내 괴롭힘 때문에 상담을 하던 부하 여직원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팔짱을 낀 것도 여직원 구두굽이 갑자기 부러지는 바람에 순간 휘청이면서 아들의 팔을 붙잡은 거라고 했죠. 며느리가 이 사진들을 찍어서 악의적으로 편집해 저를 협박한 것이었습니다. 오해가 있으면 말을 해야지. 어떻게 엄마한테만 말할 수 있어? 엄마 말로는 당신이 협박한 것 같던데. 맞아? 당신이 진짜로 이 사진으로 이혼이니 뭐니 위자료 이야기한 거야? 순간 화가 나서 실수한 거야. 나는 당신한테 말하면 사이가 틀어질까 봐 그랬어. 다음에는 절대 안 그럴 테니까 이번 한 번만 봐주라. 응? 아들이 며느리에게 처음으로 격분한 모습을 보여주니 꼬리를 말고 도망가려고 하더군요. 애교를 살살 피우며 이 순간만을 모면하려고 하길래 제가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이가 틀어질까 봐 그랬다고? 시어머니한테 한 걸 생각해봐라.
집안일 다 시켜놓고 마음에 안 든다고 옷 집어던지고 음식 버린 건 생각도 안 하는 거야? 너네 집안 사람들 다 서울대 출신이라고 한 거 잊었니? 오늘 사돈댁 가서 하는 말 들어보니까 서울대 출신은 아무도 없다고 하더라. 뭐? 우리 엄마한테 옷을 집어던지고 우리 엄마가 해준 밥을 버렸다고?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아들 녀석이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는지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금방이라도 집안 물건을 다 부술 듯 눈을 부라리더니 며느리에게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죠. 그 말이 사실이냐고. 학력 속이고 증거 조작해서 이혼 협박한 것도 모자라 어떻게 시어머니를 부려먹을 수 있냐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경악스러운 범죄 행각에 화를 꾹 참고 있다가 엄마가 이 범죄자에게 호되게 당했다는 사실을 생각하니 아들이 폭발한 모양입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호통을 치길래 제가 진정하라고 아들 녀석을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분이 지났을까요? 제가 30여 분 동안 며느리를 방 안에 넣어놓고 거실에서 아들하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말하지 못한 사소한 갑질과 자존심 상했던 순간들을 이야기하니 아들 낯빛이 많이 어두워져 갔죠. 결국 저희 아들 녀석이 이혼을 결심한 것 같더군요. 며느리를 불러 이혼하겠다고 하니 며느리가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속여서 미안해 오빠. 어머님한테도 죄송해요. 제가 학력 속이고 어머님 협박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저도 살려고 그랬어요. 가난이 지긋지긋해서 너무 힘들었어요. 어릴 때 놀았던 건 사실이에요. 그때 집안이 어려워져서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애들한테 왕따 당하고 보니까 나쁜 길로 빠졌던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런 애들이랑 연락 싹 끊었어요. 사돈 어른한테도 한때는 집안이 어려웠다는 말을 듣긴 했습니다. 그때 애들한테 많이 맞기도 하고 수치스러운 짓을 많이 당해서 성격이 나쁜 방향으로 틀어졌다고 하더라고요. 폭주를 띄웠던 과거부터 거짓말을 달고 살게 된 일까지 모두 다 실토하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도 정신을 차리고 보면 이미 거짓말을 하고 있어서 걷잡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거짓말을 덮어씌우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협박을 해야 했다고 했고요. 며느리는 이런 자신을 통제하기 어려워서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울면서 그 말을 하는데 불안해하는 사돈 어른이 생각났습니다. 이런 딸아이를 잘 알고 있으니 간절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던 거죠. 게다가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할 이야기가 있다며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며느리의 뱃속에 저희 손주가 생겼다고 말해주는데 어찌나 안 기쁘던지요. 아들도 그 사진을 보고 마음이 흔들린 것 같았습니다. 주춤거리며 초음파 사진에 눈을 떼지 못하고 있으니 며느리가 애써 눈물을 삼키며 말하였습니다. 오빠가 원하면 병원에 들어가서 치료받고 올게요. 우리 애를 위해서라도 건강해져서 올 테니까 기회를 주세요. 엄마가 예전부터 치료받으라고 했는데 기록 남을까봐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미룰 수 없게 된 것 같아요. 이런 며느리를 믿어줘야 할까요? 저한테 막대하고 으름장 놓던 모습이 생각나 쫓아내고 싶었지만 또 뱃속에 있는 손주 생각에 머뭇거려졌습니다. 아들 녀석도 저와 같은 마음인지 쉽사리 입을 못 열더군요. 결국 저희는 그날 며느리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없는 사이에 며느리가 전처럼 괴롭히거나 난리를 피우면 어쩌나 걱정했는데요. 며느리가 진짜로 반성하고 있는지 제게 잘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안일을 전부 다 도맡아서 하고 있고 반찬과 찌개도 매일 새로 하며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병원도 꾸준히 다니더니 약도 꼬박꼬박 챙겨 먹는 것 같았죠. 며느리의 진단명을 물어보니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하더군요.
상담 한두 번 받고 약 몇 번 먹으면 낫는 병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봐야 하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며느리가 그동안 아팠는데 제가 모르고 있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들도 그런 며느리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가 제게 어떠냐고 묻더군요. 제가 전혀 다른 사람 같다고 하니 아들 녀석이 마음이 놓인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며느리는 제게 무관심하고 예의 없게 굴지 않습니다. 완전히 환골탈태한 것 같더군요. 지난주 밤에는 갑자기 제 방에 들어와서는 어머니 주무세요 하고 묻더군요.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옆에서 같이 자도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며느리가 시모한테 같이 자도 되냐고 물어보다니 깜짝 놀라서 잠이 다 깼습니다. 얼떨결에 며느리와 나란히 누워서 잠을 청하고 있었는데요. 며느리가 갑자기 훌쩍거리면서 진심을 고백하였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제가 못되게 굴어서 죄송해요. 어머님은 저를 참 좋아해 주시면서 잘해 주셨는데 제가 참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저를 용서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다니 어머님 같은 분도 없을 거예요. 어둠 속에서 며느리의 눈물을 보고 있으니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나요? 저도 허영심에 가득 차서 며느리가 서울대 출신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며느리를 통해 제 삶을 반성하고 다시 돌아보게 되었죠. 세상에 학력이 전부가 아니고 집안이 전부가 아닙니다. 서로를 이해해 줄 수 있는 가족만 있다면 학력이 부족하든 집안이 부족하든 신경 쓸 일이 아니죠. 그래서 저도 며느리에게 고백할 것이 있다면서 그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나도 너한테 말해줄 게 있다. 사실 10억짜리 아파트 나한테 있지도 않아. 네 직업이랑 집안만 보고 우리 아들 장가 보내고 싶어서 거짓말을 했다. 너랑 나랑 다를 바가 없는데 너만 욕보게 하고 정말 미안하다. 며느리가 처음에는 깜짝 놀란 눈치였지만 제 눈물을 보더니 저를 부둥켜 안고 같이 슬퍼해 주었습니다. 눈물로 참회하고 반성하니까 없던 용기도 생기더군요. 아들한테도 10억짜리 아파트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처음에는 저를 이해하지 못하고 화를 냈지만 제가 좋은 집안에 장가 보내고 싶다고 말하니 입을 다물더군요. 잠깐 나가서 담배를 피우고 오는 것 같더니 자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 것 같다고 이해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엄마가 왜 거짓말을 했나 이해가 안 됐는데 찬찬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못나서 그랬던 것 같아. 형들은 선생님 되고 공무원 돼서 엄마 걱정 끼친 적이 없는데 난 늘 골칫거리였잖아.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하라는 대로 하지도 않았으니까. 엄마가 고생을 참 많이 했었지. 그거 생각해보니까 엄마가 왜 속였는지 이해가 되더라고. 내가 형들처럼 잘났으면 좋은 집안에 장가도 가고 이렇게 엄마 속 썩일 일도 없었을 텐데 내가 참 미안해. 아니다 아들아,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자격지심 때문에 너를 공경에 빠뜨렸어. 네가 부모를 잘 만났으면 더 승승장구할 애인데 내가 네 인생을 방해한 것 같다. 엄마가 정말 미안해. 이 뒤로도 몇 시간 동안 기나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들에게 삶에 대한 압박감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어 뜻깊은 대화였죠. 아들과 함께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다 보니 선생님을 하고 있고 공무원을 하고 있는 아들들보다 우리 막내 아들이 더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이렇게 저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아들은 막내 아들뿐인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10억짜리 아파트는 우리 가족들 마음에 묻어두고 없는 이야기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죄를 참회한 뒤로 저희 가족이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오늘도 며느리가 제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한다면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네요. 저를 상전 취급해줘서 가끔은 너무 아무것도 안 해서 심심할 지경입니다. 제가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라도 하려고 하면 바로 달려와서 저기 가서 쉬고 있으라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며느리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는데요. 세상 오래 살고 볼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가족들 때문에 곤혹스럽고 힘들다고 생각했을 때가 있나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남보다 못할 때가 분명 있다고 하더군요. 오히려 안 보는 게 낫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원수처럼 느껴지고 눈앞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하실지도 몰라도 기다려 보시길 바랍니다. 시간을 들여 노력한다면 전보다 더 나아질 수도 있습니다. 저도 나쁜 며느리를 만나거나 아들과 며느리가 안 맞는다면 이혼하는 게 답이라고 생각했는데 이혼이 마냥 정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선택한다고 하지만 이혼은 정말 최후의 수단인 것 같습니다. 저도 제 아들의 이혼을 생각해 본 입장이라 말씀드립니다. 이혼이라는 무게가 생각보다 무거우니 다양한 방법을 다 써보시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는 이혼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행복하고 무던했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제 사연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